안녕하세요, 신우쌤입니다. 제가 다음 주 전략을 글을 올리면서 상중으로 올려갖고 어쩔 수 없이 하를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일단 다음 주는 그 만기주라서 어떤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수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지지를 받을 만한 어떤 자리에 지금 와 있죠. 이제 보통 어떤 뭐 클럽을 만기 뭐 369, 12 이럴 때 어떤 지수의 움직임은 어떤 보통 개인들의 어떤 상상과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러고 언론에서 소개되는 거 뭐 어떤 이번 만기는 뭐 프로그램 메모리에 의해서 지수가 뭐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 뭐 이렇게 하면은 변동성이 안 큽니다. 그러고 뭐 좀 잠잠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변동성이 커지고, 반대로 해석을 하면은 보통 맞습니다. 맞고, 그리고 뉴스 오늘 나오는 거 대충 쓰게 보면은 뭐 버닝썬에 대해서 뉴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뭐 승리가 피의자 신분으로 뭐 소환 입대 2주 놔두고 소환되고 뭐 어쩌고 하는 그런 거 있는데, 이 버닝썬 관련해서는 뭐 주식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죠. 관련이 없고, 단지 버닝썬에서 술값이 만수르 세트라 그래갖고 그 세트 메뉴가 1억이라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뭐가 나오길래 발렌타인 30년 뭐 그런 것들을 하고 뭐 과일한 쪽 이런 거 나오는 건가, 몇 병씩 해갖고 살 것 같은데, 뭐 그런 내용하고, 또 그리고 전두환이 내일 그 법정 출두를 한다 뭐 그런 이야기,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하고 명예훼손 그래갖고, 그죠, 광주 뭐 지만원 씨가 주장했던 뭐 광주 그 북한 특수군 뭐 기획설, 특수부대는 들어봤는데 특수군이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보는데,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100%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이라면은 그 당시 어떤 군부라든지 뭐 어떤 정치권에서 얼마나 무능했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 특수부대 뭐 수백 명이 참가를 할 정도, 국내에 잔입해갖고 후방 교란 작전을 할 동안 아무것도 몰랐다 그러면은 굉장히 무능했다 하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그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전원 씨는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고, 지금 나오는 게 양경철 씨가 민주연구원장으로 복귀 예정이고, 뭐 청와대 친정체제 강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양경철 씨도 아마 문정권 말기에 청와대로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떤 민주당 자체 내에 어떤 헤게모니 싸움이 될지 뭐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이건 별 중요한 뉴스는 아닌 것 같고, 또 북한 오늘 최고인민회의 선거였었죠. 거기서 경제 건설의 총력을 그냥 개한다 뭐 그런 이야기 나왔는데, 이건 좀 긍정적인 뉴스죠. 긍정적인 뉴스고, 미사일 뭐 발사 징후 뭐 이거는 사실 지금 찌라시에 가까운 어떤 그런 뉴스니까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이 부분 어떤 경제 건설의 총력을 개한다 이 부분 때문에 현대로템 같은 종목들은 다음 주에 좀 봐줘야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 그러고 그 관심 종목을 올려달라고 그래갖고 제가 올려는 놨죠. 올려놨는데, 그 사실 이게 중요한 게, 관심 종목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매일매일 해야 된다 그런 어떤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어떤 매일매일의 관심 종목이 중요하지만은 매일매일 매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시장의 트레이더들 중에서 한 달 20일 기준으로 해서 90% 정도의 승률을 올리면 정말 잘하는 트레이더고, 잘하는 트레이더도 80% 정도만 돼도 정말 잘하는 건데,
80%를 기준으로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80%를 기준으로 한다면 20일 중에서 4일이 손실 난다는 뜻이죠. 4일 손실 나고 16일 수익 난다는 뜻인데, 그 4일 손실 나는 걸 복구하기 위해서는 또 4일이 필요하죠. 그럼 8일, 20일 중에서 8일 공친다는 이야기고, 12일 동안 수익 난 걸로 한 달 수익이 정해진다는 건데, 실제 12일 중에서도 한 2, 3일 정도 어떤 큰 수익, 그 나머지는 고만고만한 수익이죠. 그러니까 한 달 기준으로 했을 때 2, 3일을 빼버리면 얼마입니까? 17일, 18일 정도는 거의 놀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또 아까 80%니까 4 더하기 4, 8일 정도는 그냥 노는 게 낫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8, 3, 24였고 30%, 내가 매매를 해서 잘 될 확률 자체가 30%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잘 노는 게 잘 노는 게 어떤 잘하는 겁니다. 시장 대응 자체를 놀더라도 관찰을 하면서 돈의 흐름을 그냥 뭐 테마주들 같은 거 쭉 정리해 놓고 돈의 흐름을 보면서, 지금 증거금 30%, 아니 좀 증거금이 아니고 상한가 폭이 30%로 늘어나면서 변했는 게 어떤 상승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당일날 어떤 보통 쇼부를 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어떤 돈의 흐름 자체가, 시장의 순환매 자체가 굉장히 빠르죠.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 움직이는 어떤 종목들 아니면 섹터를 따라다니는 어떤 그런 매매보다는 길목 지키기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대북주, 뭐 예를 들어서 뭐 선거주, 그러니까 대선주, 수소차주, 뭐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주, 또 전쟁주, 뭐 그런 섹터가 있다면은, 신규주 뭐 섹터가 있다면은 돌아가면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차라리 그런 섹터에서 차트 만들어진 종목들을 매수해서 그냥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매매가 차라리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 상승률 상위 종목 또는 뭐 주권 검색식으로 해갖고 상승한 종목들 따라가서 VI까지 개인은 어떤 VI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승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 계산을 해보면 아마, 그러니까 승률하고 또 그러고 손익비를 계산해 보면은 그렇게 남는 장사는 아닐 겁니다. 남는 장사 아닐 것 같으면 괜히 에너지 소비할 필요 없이 뭐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쉬는 게 어떤 더 유리한 어떤 투자입니다. 맨날 매일 하는 어떤 그런 걸 해버리면 괜히 매매 중독 걸리면은 정말 답 안 나오거든요. 또 그리고 지금 YTN 보고 있는데, 지금 뉴스가 뭐 박근혜 탄핵 2주년, 뭐 도심 곳곳에서 보수단체 집회 해갖고 태극기 벌럭벌럭 하고 있고, 할배들 나와서 그냥 뭐 조원진 뭐 대한민국만 생각하고 그 짓을 가지고 박근혜 탄핵이 어쩌고 뭐 자랑스러운 지도자를 지키지 못했다느니 뭐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할배들 참 나이가 들면은 어떤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도 어떤 팬덤 문화가 형성이 된다는 거, 이것도 좀 신기한 현상이고, 나이 70, 80 돼갖고 군복 입고 선글라스 끼고 하는 것도, 그게 어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비치는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늙어도 저렇게 늙으면 안 된다, 그런 교훈을 얻습니다. 저걸 보면서. 저 사람들은 물론 신념을 가지고 저게 애국이라고 생각하고 하겠지만은, 저런 사람들도 나름 어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유튜브 초기 화면에 요즘 오늘 보니까 이희진이 굉장히 많이 뜨더라고요. 이희진, 근데 별 관심도 없는 사람인데 왜 뜨는지 모르겠는데, 이희진 사건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한다면은, 저는 그때 2012년도 2011년도인가 하여튼 2012년도 처음으로 환경오후 방송에 이희진이 아마 처음 나왔을 겁니다. 처음 나와서
아, 잘생겼다, 말 잘한다, 뭐 처음 느낌이 그거였습니다. 그였고 어떤 종목을 설명하고 뭐 그런 분석에 대해서 내용 자체는 초보구나 초보구나 느끼는 게 딱 그거였어요. 걔는 그때 특징이 뭐였냐면은 나올 때마다 보조 지표가 바뀌었어요. MACD 갖고 나왔다가 뭐 또 며칠 후에 스토캐스틱 갖고 나오고 RSI 갖고 나오고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계속 바뀌었거든요. 이게 초보들의 특징인데 2, 3년 차에서 2, 3년에서 5년 차 정도 수준에서 많이 하는 어떤 거죠. 이동평선도 바꿔보고 뭐 특히 보조 지표를 많이 이렇게 대입을 해보는데 어, 그러니까 이진하고 그 뭐야 그 좀 비싼 어떤 사건이 공통점 있는 사람이 원형지정입니다. 원형지정 팍스니스에서 활동하고 원형 원형지정이 해먹은 건 얼마 안 되죠. 이제는 1,500 정도로 기소가 됐으니까 1,500억 정도를 해먹은 케이스고 또 그러고 뭐야 그 계좌를 까라 그러니까 차를 깠죠. 부가티 뭐 30억짜리 람보르기니 뭐 해갖고 7대 정도 차를 주차장에 쫙 세우는 걸 까고 시계를 까고 집을 까고 수영장 딸린 집. 그리고 보면 집에서 수영장 같은 거 있으면은 습기 때문에 옷이라든지 누눅해지고 뭐 가구도 다 안 좋아질 텐데 생각을 했는데 그때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주식으로 어떤 매매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은 절대 아닌데 참 미스테리했어. 정말 미스테리했어요.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가장 미스테리한 게 하여튼 저런 부분이다. 일단은 차를 까니까 딴 거보다 원형지형 같은 경우는 한 20평대 아파트 살고 있고 뭐 300 몇십억을 벌었다 공매도로. 그러니까 리먼 브러스트 때 공매도를 쳤어. 대주매도죠. 대주매도를 쳤어. 뭐 300 몇 억을 벌었다. 뭐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대주매도는 1억밖에 못 치죠. 1억밖에 못 칩니다. 근데 대주매도를 한 번도 쳐보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한 번도 쳐보지 않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였다는 걸 딱 보면 느낌이 왔어요. 근데 원인지형 같은 경우는 한 20만 원 정도의 어떤 수강료를 받고 뭐 강원도 뭐 지리산이 아니고 뭐야 무슨 산입니까? 설악산 뭐 콘도 빌려갖고 강의하고 한 1,500명 1,000 몇백 명 모아놓고 그렇게 해갖고 뭐 몇억 정도 이렇게 뭐 했고 세금 때문에 아마 도망가는 걸로 기억나는데 탈세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유사 투자 자문을 등록하면 하고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수익에 대해서 세금 신고를 안 했으니까 아마 그에게 어떤 세금 추징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탈세 때문에 도피를 했는 걸로 기억나는데 근데 그런데 속는 것도 참 신기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저 같은 경우도 2007년도 8년도 이때 제가 그때 가입돼 있는 카페에 뭐 슈퍼개미 하면서 원영정도 소개하고 누가 글 올려놨길래 아니라고 댓글을 달았는데 도로 밑에 악플이 달리더라고요. 아, 그럼 뭐 맞다 쳐라 싶어갖고 그냥 치아팠는데 이전 같은 경우는 사건이 터질 만한 사건이 터졌는 그런 케이스였고 그러니까 현물 계속 설명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장외 시장 전문가가 돼갖고 나타나갖고 뭐 장외 주식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투자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보통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올리는 투자자라면 매매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방법밖에 안 씁니다. 거의 상따마 상따, 하따마 하따, 뭐 돌파마 돌파, 낙주면 낙주, 딱 어떤 하나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매매를 하지 여러 가지 매매를 하지 않거든요. 그 승일 대회 같은데 상위자들 어떤 그 매매 종목이라든지 매매 타이밍을 분석해 보면은 이 사람은 종가 매매를 하는구나, 이 사람은 돌파를 하는구나, 이 사람은 시장 중심주를 하는구나 답이 딱 나오거든요. 일관성 있는 어떤 그런 매매를 하는데 이전 같은 경우는 일관성이 하나도 없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여튼 이 사람은 무조건 아니라고 제가 철떡같이 믿었는데
믿었는데 하여튼 뭐 거기에 뭐 그 나이 드는 사람들이 많이 퇴직금 같은 걸로 해갖고 많이 날렸으니까. 하여튼 그런 사건인데 이전에 몇 년을 받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미국 같은 경우라면 이런 사건 터지면은 한 300년 정도 이렇게 때리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몇 년 안 받죠. 1W에서 한 100억 정도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해먹고 사고치고 3년 정도 살다 나온 친구 한 명 있죠. 퉁퉁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 그 사람도 그 친구도 출소하고 난 다음에 옛날에 환경와우에 나왔었는데 뭐 다른 어떤 뭐 머니투데이 방송인가 그런데 나와서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참 일단 좀 잘생기고 말빨이 좋아야지 뭐 사기를 쳐도 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일관성 없는 매매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실전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일관성. 그리고 하여튼 맨날 할 필요 없다는 거. 그러고 이제 뭐야 그 이야기했듯이 계좌 차트를 만들어갖고 지금 자기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그걸 직접 차트를 보면서 하면은 만들면서 하다 보면 차트의 원리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고 어떤 자기 계좌를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다른 특별한 어떤 뭐 댓글 같은 게 있나? 뭐 특별한 제가 읽어보지 않는 댓글은 지금 이제 없는 것 같네요. 정치 색깔을 보통 이야기하면서 그 일배하는 사람들 그냥 구독 취소하고 다 뒤로 가기 해서 나가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그러면은 안티도 좀 생기고 하는데 안티가 안 생겨 이상하게. 하여튼 일베 오마드 뭐 메갈 뭐 이쪽 계통은 가급적이면 재방송 안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베 오마드 메갈 이쪽 극단적인 어떤 마카파 애들 같은 경우는 안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성향이 비슷한 사람이 있다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방송은 마치고 일단 최대한 빨리 했네요. 18분 걸렸으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의무감에 하편을 만들기 위해서 의무감에 있는 방송입니다. 끝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